네. 주식 적정 주가, 추정 주가, 캐파 대비. 자, 에코프로 BM 방식으로 조금 더 수정해서 개선해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캐파 관련이죠. 얼마 캐파에 대한 건가. 사실 이게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사실은 완벽해야 돼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면 캐파가 요겁니다. 95,000톤 계획인데, 계획 캐파. 자, 몇 개 자료들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계획 캐파인데, 실제 올해 22년도 보면 95,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를, 전액 가격으로 때려보니까, 실제 가동률이 35%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양극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양극재 71만 톤이라는 게 어이가 없다, 사실은. 100% 그거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걸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5천억 정도 22년 매출이 맞아요. 영업이익이 3%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 전망이 한 8천억, 그래서 한 9% 정도 돼서 6%가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전액의 영업이익도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양극재하고 뭐 별반 차 없습니다. 전액이. 뭐 그냥 이것도 그냥 가공업입니다. 이게 보면 LiPF6가 원가 65%인데 무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지금 이제 찾기 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대충 보니까 무게 20%로 때려는 어쨌든 이게 무게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60% 이렇게 지금 최초 작년에 보면 한 45%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변동이 또 이 엄청 커요. 리튬 때문에. 이 리튬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게 셀, 전기차, 그 전기차 부분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이 향후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안 된다고 하면 테슬라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테슬라 방식으로 변화될 거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가 캐스팅도 지금 하잖아요. 테슬라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스피드를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리튬하고 관계 있는데 일단 그렇고 이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표 자체로는 뭐 쉽지가 않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가동률을 이렇게 이제 35%, 50%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캐파가 22만 톤으로 23년인데 이게 가동률이 50% 정도 되면 8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에서 666억인데, 자, 이 이게 마법이죠. 의 마법. 이건 에코프로 BM 방식과 동일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6만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죠? 13만 6천 원에서 6만 얼마, 6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오늘도 한 뭐 1, 2% 빠졌더라고요. 70배 딱 때리면 3% 영업이익이 70배 때리면 7만 2천 원으로 적정가다. 22년입니다. 지금 23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이때가 80%였네. 다시. 이거는 작년으로 봅시다. 그냥. 조금 이게 안 맞는데. 올해 23년에 이것도 보면, 올해 지금 보면, 뭐, 8%에서 영업이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분기별 지금 예측이 9%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순이익률이 좀 낮네요. 700억이네. 700억. 테슬라 방식에 우리가 80 때려볼까요? 28만 원이 나옵니다. 적정가가. 지금 주가의 3배 정도 여력이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조금 난감하죠. 근데 이 캐파 자체가 작년 대비 200% 정도 오르는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수가. 과간인 게 24년이죠. 240%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7만 톤이죠. 77만 톤. 여기에 가동률 50%, 뭐 가동률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8% 때리면 퍼가 한 단계 내려갔다고 치면 적정 주가가 84만 원입니다. 84만 원. 자, 110만 원까지. 110만 원까지. 좀 심하죠? 60% 때려봅시다. 걔도 20만 원이죠, 지금. 70만 원까지 간다. 여기 배수인데 10배, 11배 여력이 있는 거죠. 에코프로 방식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60% 때렸는데 100% 때리면 요게 지금 보면 이거 50이 아니고 24년에는 자, 이 100% 때려볼까요? 계속 100% 19배 까지 끌고 올 수 있죠. 지금 주가에서 6만원, 지금 딱 6만원이네요. 60배 때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될까? 이게 이런 게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황당무계한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자, 일단 60, 50, 40, 자 50으로 때려봅시다. 걔도 15배죠. 향후 8%도 높다. 5% 때려도 10배가 나오죠. 지금 10배 8만 52만 8천원. 지금 5만원이니까 10만원 5만원 10만원 사이니까 약간 적정 주가다. 그리고 캐파 증설이 2배씩 가능하고 여기서는 5배죠. 왜냐하면 풀가동이 들어가니까 2배씩 가능하고 영업이익 5%만 달성하면 주가가 쭉쭉쭉쭉 이 경향선만 유지한다고 하면 10배 정도 여력이 있다. 엔캠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정 안 해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간 거죠. 지금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로 보입니다. 50배 때려도. 에코프로 비하면 여기가 80이죠. 23년에 70이었으니까. 15배나 뭐 그게 차이는 없네요. 10배나 15배나. 여기서 하나 시사점이 있는데 가동률 24년에 피크를 치죠. 24년, 25년. 자, 여기 있는 자료들 대부분 그 니힐 블로그 자료입니다. 저도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런 걸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맞다. 보면 전액 가격이 있는데 이게 양극재가 똑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리튬의 요거죠. LiPF 리튬염이라고 하는데 리튬염의 가격이 요동치면 전액 가격이 영향을 받는데
이 리튬이온의 가격은 중국 같은 경우에 탄산 리튬 가격하고 연동이 돼요. 60%에서 연동이 되는데 이 가격 변동에 의해서 적자 나왔다, 흑자가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쭉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인딩 돼서 그러니까 셀 업체들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전액에 기본적인 마진은 5%를 줍니다. 그리고 전액 업체가 LiPF6를 내재화한다면, 지금은 내재화하는 게 이것도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있고 LiPF6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액이 그냥 썩는 겁니다. 두 단계 정도가 있죠. 원래 리튬 광산이 있고 복잡한데 이게 여기에서 뭔가를 바인딩해서, 그래서 옛날에 왜 동아기업의 전신이 파나스이텍인데 파나스이텍이 왜 팔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돈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돈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초격차 기술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원래 그 첨가제가 초격차 기술이 맞는데 이놈이 요 리튬 가격 변동에 의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첨보도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림이죠. 전액 자체가 가격이 계속 빠져버렸습니다. 그 양극재는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양극재 같은 하이니켈은 쇼티지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거고, 다른 기업들은 여기 보면 전액이죠. 그냥 줄창 빠졌어요. 첨가제도 줄창 빠졌잖아요. 첨보, 후성계 다 맛이 간 거예요. 엔캠이. 중국 업체들은 이렇게 빠져도, 중국 업체들은 마진 자체가 20%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도 10%대까지 견딘 거죠. 한국 기업들은 그냥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원래 이렇습니다, 산업 자체가. 근데 이 첨가제 관련돼서는, 그거 뭡니까? 경쟁력을 유지 못했던 거죠. 흔해 빠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양극재는 쇼티지가 있어서 그거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죠. 왜? 초격차 기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 그 엔캠의 전략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이제 흑자가 안 나지만 캐파를 늘려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전략에 지금 이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거지. 이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게, 이건 리튬 가격만 안정화되면 되죠. 더 이상 안 빠지기만 하면, 안 빠진다기보다 서서히 빠져주기만 하면 돼요. 급격하게 빠지면 안 되고.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실제 금액에 관련해서 LiPF6가 가격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가격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이 대꾸도 복구가 있죠. 이게 수익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수익 가격 뭐 비슷할 겁니다. 그게 연동되는데 LiPF6가 오를 때 전액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레깅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LiPF6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재고가 있는 거는 싸지만 재고가 없으면 또 비싼 걸 사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지금 보면 이 엔캠이 LiPF6를 내재화하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을.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 이게 5%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5%예요. 3%,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iPF6에 대해서 셀 업체, 전기차 업체들이 바인딩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계약이.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죠. 내재화를 하면 이게 8%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안 하더라도 5%대 하면, 5%대 하더라도 퍼가 좀 안 좋게 봐도 50배 하면 10배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캐파 증설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는 지금 보면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년에 폭증하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상세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솔브레인 지금 동아기업 덕산 규모가 달라요. 지금 보면 이 세 개 기업들하고 기껏 25년 12만 동아 12만 덕산 8만 이렇잖아요. 25년에 100만이에요. 100만 엔캠은 대신에 여기 이제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 중국 기업에 하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을 감안하려고 하면 LIPF6를 내재화해야 되죠. 그 활동을 지금 하는 기업이 중앙 EDL이죠. EDL 중앙 DMD라고 지금 그 기업과 지금 50대 50 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향후에 중국 DFD 중국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이 DFD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LIPF6 거의 탑급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하고 합자가 안 되면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니힐 이 블로그도 요 내용을 보고 이거 가능하면 10배 정도 여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미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안 오르고 주가가 여기 직원 수도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다. 북미에도 지금 가동 중인 공장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엔캠. 그러니까 지금 엔캠, 솔브레인, 동아기업 이런 덕산까지 들어왔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SK의 엔캠 가동 중 20년에 가동되고 여기 보면 24년, 25년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 자, OP 마진이 TNC가 24% 30% 하다가 지금 빠져버렸죠. 캐캠도 30%대가 쭉 빠져버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요 큰 그게 그러니까 안정되고 내재화만 되면 이익이 나올 거다. 여기도 보면 3% 나왔다 최근에 좀 높아졌다는 거. 동안은 이게 정확하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브레인도 이 솔브레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10% 이상 달성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15%까지도 고민을 하던데 그 정도까지 안 봐도 됩니다. 덕산이 들어왔죠. 지금 보면 LG, SK온에.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이 홀딩을 시켜줘야 돼요. LIPF6를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전액 가격인데 이 가격 연동이 여기에서 LIPF에서 전액으로 넘어가는 게 무슨 특수한 공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썩는 것밖에 없어요. 이 썩는 과정을 몇 프로를 줄 거냐? 3%? 5%? 마진이 그렇게 높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 대꼬붙고 되면서 리튬 가격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마진을 얻는 건데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셀 기업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 내재화가 안 돼 있죠. 지금 내재화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중국 기업 대비 마진을 얻기는 어렵다. 맥스가 10%다 그렇게 봅니다. 저 다소 조금 흥미로운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입니다. 조금 낮게 가중치를 줘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의 가중치가 어마어마하게 과평가되어 있다는 걸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엔캠은 여기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 5% 정도 실적과 캐파 증설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된다. 리튬 가격이 지금 오늘자 리튬 가격이죠. 이게 스팟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파란 선이거든요. 전 저점까지 딱 왔어요. 조금 내려갔는데
대신에 선물 가격이 지금 7677 저번 주 대비 조금 돌아서고 있어요. 현물은 내려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다시 여기 올라갈 것 같아요. 추가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알버말 주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튬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어제 1% 빠졌죠. 이 바운딩, 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일시적으로 계속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지금 2차전지 하락도 멈출 것 같아요. 이게 리튬 가격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웃기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원래 뭐 유가 뭐 보면 금리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연동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걸로 너무 지금 막 이게 싸다고 해서 매수하는, 뭐 당장 봐도 10만 원이죠, 올해. 내년에 50만 원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또 조금 변동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튬 가격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도 제가 좀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그까지는 안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보면 간단하잖아요. 70배 퍼 70배 그걸 안 적어놨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